11페이지야? 아니야. 다음 페이지 아니야? 여기 선생님 지난번 그려줬는데. 여기다 그리는 거다.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원의 방정식 12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두 원의 방정식의 공통현의 길이는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무슨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자, 이 문제 속에 뭐가 보입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공통현이에요. 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가르쳤죠? 방법을 외워야지. 뭐라고 가르쳤냐?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한다.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가르쳤어요. 자, 주로 공통현의 길이와 관련된 문제는요, 정밀한 그래프가 필요하지 않아요. 계략적인 그래프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왜? 직각삼각형만 잘 그리면 되기 때문에 X축, Y축 이런 거 신경 써서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요 녀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이 있대요? 중심이 몇 콤마 몇입니까? 0,0이에요.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니? 예,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죠. 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지? 중심은 0,0, 반지름은 루트 5예요. 오, 반지름은 루트 5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원이 있대. 그래, 이 원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공통현이 생긴다는 걸로 봐서는 뭐 이런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요. 원 두 개가 있으면 요 교점과 교점을 지나는 슉 지나는 요런 공통현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선생님이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만드는 거라고 가르쳤습니까? 두 개의 원의 방정식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한다? 뺀다예요. 빼가지고요. x제곱 y제곱만 없애면 돼. 뭐라고 가르쳤어요? x제곱 이렇게 가르쳤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마이너스 1. 이게 무슨 의미야? 뺀다는 의미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했어요. 이 녀석의 의미는 앞식에서 뒷식을 뺀다.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식을 뺐더니 야, 역시 직선의 방정식은 2차 사라지고 1차와 관련된 식이 나와야 해 라고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저 식을 정리해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야 라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됐지? 예, 그림은 요 정도만 그려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직각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좋았어. 직각삼각형은 여기서 이렇게 공통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지. 자, 내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선 이 직각삼각형의 요 x라는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공통현의 길이는 몇 x 되겠다? 2x. 2배 되겠죠? 자, 그런데 요 길이가 몇이야? 루트 5지. 반지름의 길이니까 얘는 루트 5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의 핵심. 자, 요 길이를 구하는 공식. 무슨 공식입니까? 점집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자, 직선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 직, 거, 디 공식 만들어 볼까요? 시작! 루트 3의 제곱, 즉 9 더하기 4의 제곱 16분의 절대값
자, x자리 0, y자리 0 대입하면 00 사라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계산했더니 루트 25는 몇이야? 5.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5도 몇이에요? 5. 결국 길이는 몇이 되겠다? 1. 요렇게 나왔어요. 오, 요 길이 1이구나.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의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x는 몇 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x 구하면 2 되겠지요. 맞아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맞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공통연의 길이 답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4. 되겠습니까? 예, 2의 2배 4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통현 적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예. 자, 개념이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는지 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옛날에 이제 직선 하나를 배웠어.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걸 막 배우고 그 다음에는 뭘 배웁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워요.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배웠어? 원을 배웠어.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자, 원하고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일명 접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개념은 다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요. 이번에는 원과 원 사이의 관계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원과 원 사이의 관계는 선생님이 보통 연애사처럼 설명해요. 여기 얼굴 좀 작은 애가 여자야. 얼굴 큰 애가 남자야. 이제 스토리야. 우리 서로 처음엔 잘 몰랐지.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너와 마주치게 된 거야. 너가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래서 어느 날 이 남자의 마음속에 여자애가 딱 들어가게 된 거야. 완전히 사랑에 빠져가지고 쏙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여자애는 점점 중심을 이동해서 이 남자애와 중심이 일치하게 돼. 이때가 바로 뭐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남자한테 명령을 하는 이런 러브 스토리로 끝나요. 되겠습니까? 예, 이와 같은 두 원의 위치 관계로 넘어가요.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 개념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 배워?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배웠으니까 여기에서는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좀 줄여야겠다. 예,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일명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예, 세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냅니까? 야, 원과 직선이 만날 때,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식을 만들어야겠지? 자,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기하적인 입장에서 이 위치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앞에 배웠던 대수학적인 방법으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 기할까 대수일까? 둘 다 가르치겠지만 되도록이면 뭐로 풀라고 요구를 할까? 기하예요. 왜냐면 대수는 앞으로 너희들이 쓸 일이 되게 많아.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곡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서는 이 개념은 다 사용이 돼요. 하지만 이 개념은 여기에서밖에 못 써.
그리고 좀 새롭고 너희들이 되게 싫어하는 정직거 공식이 있어. 싫어할수록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기하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요.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가 R보다 커요? 작아요? 그리고 조금 너무 중심진하게 그렸다. D가 R보다 커요? 작아요? D가 반지름 R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죠? 예. 요 경우에는 어때요? 똑같아요. 예. D랑 R이랑 똑같아요. 자, 요 경우에는 어때요? 예. D가 R보다 크다라는 요 관계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D는 점직거 공식이지. 공식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얘가 반지름 R보다 작아라는 실제식은요. 이런 점직거는 R보다 작아라는 개념으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얘도 불러보자. 이러면서 계속 부르면서 식 외워야 돼. 시작!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R.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자, 또 불러볼까? 시작!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R보다 크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기하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십시오. 점직거 공식을 잘 외우셔야 합니다. 자, 대수학적인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자, 판별식은 실근이냐 허근이냐의 문제지. 자, 근이라는 것은요. 교점의 x좌표가 근이야. 맞니? 그러면 와우. 이게 두 개네, 두 개?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실근이 두 개인 거예요.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맞으니까 오,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네. 그럼 이 경우에는 판별식 T는 0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교점이 없지? 없다는 건 허근이에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예요. 그런데 판별식 D는 무엇을 배울 때 나오는 개념이야? 무슨 단원을 배울 때?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뭐부터 만들어야 돼? 2차 방정식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라고 푸시면 돼요. 보통 Y라는 문자 보통 많이 소거하죠? Y를 소거해서 두 식을 정리해서요. Y를 등치법 이런 걸로 소거시켜. 그래서 2차 방정식 만드는 후 푸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너희 써라이 쓰면서 외워라.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판별식 D는 0.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여러분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개념들,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나오면 방금 배운 이 개념들로 문제 풀이를 접근하셔야 해요. 자, 그런데 밑에 여백이 있네요. 자, 짱짱한 여백에 우리요 추가 개념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개념이 나와요. 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원과 점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논의예요. 자, 보자. 어떤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원과 점 사이는 거리가 어떻게 될까? 이제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리를 어떻게 세요? 여기 원에는 점이 일일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요 점과 요 거리보다는 아무래도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더 짧겠다. 그치? 그래서 최소값은 왠지 이쪽이나 이쪽과 연결하는 것보다는 여기 가까운 애랑 연결하는 게 가까울 것 같지? 그리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얘랑 누굴 것 같아? 제일 멀리 있을 것 같은 요 녀석인 것 같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과 점 사이의 거리에 최대와 최소를 잡을 때 무슨 짓을 하셔야 하냐? 바로요, 원의 중심과 이 점을 연결하셔야 돼요. 원의 중심과 이 점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과 이 점을 연결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 D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뭔데? 원의 반지름 R이죠. 맞습니까? 네. 이때요. 바로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원과 점 사이에 최소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D-R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원을 이렇게 계속 연장선을 그어서 이 원과 만나는 점을 찾아내요. 요 길이가 가장 긴 길이야.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R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뭘 알 수 있냐? 바로 요 길이와 요 길이. 요 길이가 최대값이에요. 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D 플러스 R로 구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역시 아래 여백이 조금 더 남아있을 거예요. 그 여백의 또 하나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니까 원을 기준으로 한 최대, 최소의 핵심은 원의 중심과 선을 슉 연결한 거였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두 원의 거리에 최대와 최소를 구하고 싶을 때는 뭔 짓을 하셔야 되냐면요.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후에 연장선을 그으셔야 돼요.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후에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때요. 우리는 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큰 원의 반지름은 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어디냐면요. 바로 요만큼의 길이가 최소값이에요. 자,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D-R-R-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리고 최대값. 원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긴 거리는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최대값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D 플러스 R 플러스 R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원에서 나오는 접선 공식
두 가지만 우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을 배울 텐데요. 이 공식은 좀 한계가 있어요. 제약 조건이 많다는 얘기야. 우선 원의 중심이 0,0인 원일 때만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중심이 0,0이고 원 위에 한 점을 알 때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을 구하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공식은 뭐냐면요.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이다라는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은요. 외우기 엄청 쉬워요. 기억하기 진짜 쉬운 공식 중에 하나예요. 자, 선생님은 예전에 공부할 때 이 공식을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x의 제곱은 사실 xx 아니니? y의 제곱은 사실 yy지. 예, 이와 같이씩 쓸 수 있는데 와, 얘가 x1, y1을 지나? 그러면 이 x에다 x1, y에다가 y1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럼 기억하기 되게 쉽겠지? 자, 공식은 실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 이런 겁니다. 반드시 공식은 중심이 0,0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 주로 할까? 예,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라고. 예, 반지름의 길이가요 루트 5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 원 위에 한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의 좌표는요 1,2야. 그럼 얘 한번 볼까?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지. 그런데 x자리에 1 대입하고 y자리에 2 대입하면 5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즉 1,2는 요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뭘 구하겠다? 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x 하나 떼서 1 대입하고 y 하나 떼서 2 대입하면 요것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빨간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푸는 게 요 문제야. 공식이에요.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래서 우리요 요거 문장 두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은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 한 번 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아래 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은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 되겠죠? 자, 요런 공식이 있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예, 첫 번째 공식은요,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 중에 가장 외우기 쉬운 공식이고요. 두 번째 공식은 애들이 실제 가르쳐보면 더럽게도 못 외우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심이 0,0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알 때 예를 들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아래 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직선이지 접선은. 그런데 기울기가 m이랬으니까 우리 우선 y는 mx까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뒤에 뭐가 붙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붙어요. 이 뒤가 어때? 지저분해. 그래서 애들이 되게 못 외우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상하지? 선생님, 얘는 왜 직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두 개나 나와요?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상황은 이래요. 여기 중심이 0,0인 어떤 원이 있어. 그런데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 1이면 45도 경사죠?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얘도 있지만 얘도 있지. 항상 몇 개가 나온다? 2개. 그래서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진 2개의 식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외우기 힘드니까 3번 읽을 거예요. 암기하세요. 어지간하면 어차피 공부할 거.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갑시다.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한 번 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마지막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다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은 공통점이 있다면 항상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 0,0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 그래 밑에 나와 있는 한 문장 읽어보고 가자. 시작!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공식 없이 그냥 푼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 어떻게 선생님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는지? 나 그 과정이 궁금해요. 자, 공식의 유도 과정에 대해서 15페이지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은요, 여러 차례 읽으세요. 20번 읽으면서요, 완벽히 이해해 두십시오. 왜? 이 유도 과정을 그대로 이용해서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공식 없이 풀 때, 이 유도 과정대로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자.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선생님도 이 개념 맨 처음 배울 때는 너무 머리가 복잡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20번씩 읽고 보고 이러니까 되게 쉽네? 왜 그리 어려웠지? 요랬던 파트 중에 하나야. 즉 처음 설명을 듣는 너희한테도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 많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자, x1, y1에서의 접선. 나 이미 알고 있지 배웠잖아. 식 불러볼까? 시작!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릴게요. X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Y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원이 있어요. 중심이 0,0인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요, 바로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야. 근데 얘의 실체는 뭐야? 까놓고 말하면 딱 두 글자로. 뭐다? 직선이야. 그치? 자, 직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확정된 직선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만 있으면 된다? 2개만 있으면 돼요. 맞죠? 그래서 그 2개의 조건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직선은요, 요 점을 지나 반드시 어떤 직선 만들 때는 한 점 알아야 되고 기울기를 알거나 또 다른 한 점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한 점 주어졌어.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또 다른 한 점이 어디에 주어져 있을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까? 얘는 또 다른 한 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기울기를 알아야겠지. 자, 그런데 우리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접선이다. 즉 이 직선이 원에 접한다라는 개념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일 텐데요.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접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원의 접점은 항상 누구와 연결한 후에 문제를 푸는 거라고 배우셨으니까 원의 중심과 무조건 연결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때 요 각도가 항상 몇 도예요? 90도가 나온다 라고 배웠지? 바로 요겁니다. 접한다 라고 했으므로 이 접점은요, 무조건 원의 중심과 연결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90도야. 그러면 묻자. 나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2치.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이 뭔데? 자, 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 몇이에요? 이만큼. x1이지. 여기 좌표 주어졌잖아. 그리고 y좌표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y1이지. 그래서 와우, 기울기가 x1분의 y1이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즉 얘는 한 점 지나네. 와우, 여기에 보이는 이 각도가 90도네 라는 정보로 푸는 거야.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예를 들어 이 녀석의 기울기